네, 기자님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주식 혹시 또 이제 국내 주식 이야기하면 2차 전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2차 전지를 투자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국내 2차 전지 투자한 사람과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고 있는데 2차 전지 전망, 와 이거 진짜 민감한 질문이다. 버블인지 계속 발끝을 것인지. 사실 지금 국내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이나 이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신의 영역이래요. 아무도 맞습니다. 이야기할 수 없는 수준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신의 영역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내 단기적인 전망, 그리고 내가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히 신의 영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된 건 장기적인 이제 시장 추이거든요. 저는 이번 이 2차 전지 버블을 보면서 뭐 일각이 어떤 분들이 버블이라고 표현하시니까 보면 2000년 초반에 IT 버블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기적인 시장을 봐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2000년 그때 당시에 일부 종목들이 분명히 버블이 있었었고, 그리고 일부 뭐 성공한 종목, 실패한 종목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그 버블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결국 IT 세상이 열릴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었거든요. 실제로 지금 20년 지나 보면 우리는 이미 IT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앱들이 출현을 하고 또 스마트폰까지 나오면서 그 시장은 더 확대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2차 전지를 어떻게 봐야 되냐? 2차 전지가 결국은 그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자동차 시장이 지금 재편이 되고 있다라는, 이게 가장 큽니다. 싫든 좋든 앞으로 내연기관의 시대는 저물고 전기차 시대로 갑니다. 그러면 전기차 시대로 가면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고요. 그 배터리의 뭐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용량도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특정주가 버블이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결국 이 주식은, 이 종목은 갈 수밖에 없는, 이 분야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시장이 가는 거랑 또 내 종목이 뛰는 거랑은 또 다르죠. 지금도 보면 같은 2차 전지주라도 정말 뭐 10배씩 뛰는 주가 있는가 하면 횡보하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분야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요건 이제 다른 개념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인류가 자동차를 계속해서 탈 수밖에 없다면 이제 전기차로 바뀌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이제 10년 안에 유럽 같은 경우는 다 전기차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2차 전지주 이거는 이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민감한 부분인데 이야기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질문도 이어서 저희 채널에서 사실 그 중국 전기차 ETF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데 지금 중국 전기차 ETF하고 또 한국하고 완전히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전망은 어떤지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참 승부수를 잘 던졌죠.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우리가 산업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종합 예술이거든요. 반도체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들어간 각종 부품들, 소재들, 정말 전자부터 기계까지 다 들어가는. 수만 개가. 네, 심지어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 열리면 컨텐츠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든 과학기술, 그 시대의 기술을 총합이 자동차로 봐야 되는데 중국은 이 시장을 점령을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기존의 내연차 시장으로 들어가서는 이미 글로벌 자이언트들이 많다 보니까 아예 전기차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지금 중국의 전기차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두려울 정도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이 전기차 역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국의 역량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만만하게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왔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기술의 발전도로만 보면 이런 트렌드가 앞으로 계속 갈 것이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인 생각일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벌써 거기에 들어가는 뭐 원자재부터 그리고 이제 중간재 그리고 최종 생산재까지 이미 전기차는 상당히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생긴 변수가 요 전략을 이제 미국이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면서 가장 포인트를 잡는 게 결국은 보면 자동차거든요. 반도체, 그 반도체를 견제하는 이유가 결국 가면 자동차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전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정말 한번 맞겠다 이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섰고, 그러면서 이제 동맹들을 모으면서 이제 판을 바꾸고 있는데 여기에 얼마만큼 작용을 할까? 근본적으로 미국과 미국 동맹들이 하나의 어떤 그 블록을 이뤄서 중국을 배제할 수가 과연 있을까? 요게 마지막에 이제 포인트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힘은 뭐냐면
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자동차 중에서도 상당한 원자재를 또 가지고 있어요. 또 반도체에 들어가는 또 원자재, 예컨대 히토류라든가 이런 또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동맹들의, 미국의 동맹들의 전략에 또 대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수단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광폭적으로 여러 가지 외교력을 동원해서 아프리카라든가 남미에 또 생각보다 중국이 상당한 힘을 또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힘겨루기에서 이제 승부가 드러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일단 뭐 과학기술사의 움직임, 저 사실 제가 이제 전공을 공학을 했거든요. 흐름을 보자면 큰 트렌드로 보면 중국의 부상을 막기는 힘들 것 같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사에 보면 예상치 못했던 어떤 변수로 인해서 이 흐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망을 하기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데, 여기에는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또 하나의 변수가 들어가요. 지금은 이제 바이든은 세게 나갑니다만 차기 대통령이 미국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전략이 일부 수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전망을 한다면 예측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근데 다만 지금 형태로 봤었을 때 중국이 갖고 있는 경쟁력, 그리고 또 심지어 중국은 소비 시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자체 소비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성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로만 보면 중국이 상당히 유리한 부분에 선점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다른 나라보다 앞선 것은 사실이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얼마만큼 대응해 나가느냐, 그리고 뭐 한국과 일본과 뭐 대만과 심지어 뭐 독일과 이런 유럽들이 어떻게 이제 공동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좀 연장이, 그러니까 좀 늦춰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판 자체도 좀 바뀔 수 있는 소지는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투자자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마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할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맞습니다. 중국이 지금 2차 전지 광물에 관해서 이제 무기화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앞으로 이런 것들에 또 이제 더 많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건데, 그런 그 광물들의 무기화하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또 어떻게 그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부탁드려요. 네, 이게 뭐 중국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도 사실 이제 드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원자재를 수입해 와서 가공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주가 이제 열풍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이 재편되는 부분들, 이건 현재까지 우리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렇게 무기화를 시작을 했었을 때 그 원자재 수급이 잘못됐을 경우는 또 하나의 어떤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좀 다변화를 시켜서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뭐 쉽지가 않잖아요, 원자재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또 원자재 원자재 부분을 또 무기화하면서 또 다른 뭐 소재로 또 확산될 수가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단 보면 리스크하죠. 근데 사실 그 기존의 WTO 체제가 유지가 되는 게 우리에게는 유리합니다만, 지금처럼 경제에 본격적으로 외교라든가 정치가 들어가서 이제 흔들게 되면 우리 원자재가 없는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일단은 좋을 것은 없다라고 일단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